안녕하십니까. 오늘 한국 시간으로 1월 31일 아침 9시 반 가까이 됐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아직은 금요일입니다. 1월 30일. 오늘은 뭐 정확한 시간에 녹음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한국이 굉장히 춥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빌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변함없이 일드맥스 ETF 1월 26일에서 30일 이번 주죠. 옵션 결산을 해보고 또 그걸 바탕으로 분배금을 추정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이제 구독자님 중에 한 분이 좋은 질문을 주셨어요. 이 초고배당 투자의 목적과 운영 전략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그동안 수많은 굉장히 많은 횟수로 반복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게 반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드맥스를 비롯해서 뭐 몇 년 전에야 뭐 일드맥스가 하나뿐이었다라고 이렇게 하지만 지금은 많잖아요, 그죠? 이 초고배당 ETF, 인컴 ETF를 투자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운영 전략이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잠깐 다시 반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서머리죠. 오늘 금요일 이번 주 옵션 매매를 클로즈를 하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스냅샷으로 빠르게 지켜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 요거 그냥 스냅샷 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특징이 여기 실현 합성 옵션에 상당히 마이너스가 많죠. 콘이 마이너스 11달러, 후이 마이너스 15달러, MSTY 마이너스 1.36, 풀티 마이너스 4.63. 그래서 이제 2월 20일이 원래는 이 많은 그 ETF의 합성 옵션 클로즈 날인데 지금 현재 트렌드로 봐서 계속 떨어질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매니저들이. 그래서 이번 주에 좀 많이들 합성 옵션을 롤 다운을 했습니다. 롤 다운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손실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손실이 발생을 했고 실현 주간 옵션을 보시면 거의 대부분 다 플러스예요. 대부분 다 플러스인데 FBY하고 MBDY는 마이너스죠. 이 얘기는 FBY하고 MBDY는 이번 주에 그 본주인 메타와 엔비디아의 가격이 상당히 급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주간 옵션에서 돈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현된 결산된 결과는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뭐 SMCY, 스노이, 테슬리는 상당히 이번 주에 선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36.57센트의 옵션에서 이제 수익을 냈고, 뭐 SMCY, 스노이도 10센트 이상 수익을 냈지만 나머지 풀티, 엔비디아, MSTY, 후이, FBY, 코니는 아주 성적이 저조합니다. 그리고 YMAC과 YMAX도 지난 수요일 발표된 가격을 수요일 발표된 수요일 날인가요? 예, 그렇죠. 수요일 발표된 가격을 분배금을 바탕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YMAC은 6.5센트, YMAX는 8.8센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메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격이 급등을 했죠. 어제 오늘. 그래서 현재 미실현 합성 옵션에서 약 1.1달러 이상의 미실현 합성 수익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실현된 옵션에서 마이너스가 났다 하더라도 아마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고 미실현 합성 옵션 수익분의 일부분에서 아마 미리 땡겨서 분배금을 주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트래크로 가서 트래크 하기 전에 이거를 125%? 오, 너무 크네. 115%. 예, 적당합니다. 자,
저희들이 이번 주 net assets의 변화를 봅니다. 근데 이번 주는 여기 그래프에 보시다시피 전체적으로 다 밑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NVDY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어느 정도 밑으로 좀 저하되는 떨어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MSTY는 지난주에 비해서도 좀 떨어졌죠. 그 울지도 나름대로 선방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NVDY는 지난주보다 약 7 밀리언 달러 정도가 줄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코니는 지금 6천만 불 가까운 돈이 사라졌습니다. 내부에서. 그리고 쉐어 숫자도 조금 줄었죠. 약 30만 주. 테슬리 같은 경우는 약 8천만, 글쎄 7천만 불 정도가 내부에서 사라졌지만 쉐어 숫자는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테슬리 같은 경우는 그런 대로 잘 선방을 하고 있다. 그리고 풀티 같은 경우는 계속 지난주 5억 달러에서 이번 주 4억 3천만 달러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쉐어 숫자도 약 50만 주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SMCY도 줄어들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순자산은 계속 줄어드는 이제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지금 현재 트래킹되고 있는 추정 순수익이 약 5,900만 불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참 좋았을 때에 비해서는 거의 3분의 1로 지금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뭐 크게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게 사실 5천만 불 이상의 수입을 낼 수 있는 그 일드맥스사에서 수익을 내기 때문에 상당히 돈을 많이 버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한국 돈으로 바꾸면 850억이거든요. 그래서 이 ETF 운영사에서 850억의 돈을 번다라고 생각하시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버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일드맥스가 상패를 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신데 그거 전혀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트래크로 약간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테슬리 보시다시피 테슬리는 이번 주 내내 합성 옵션에서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위클리 콜에서 62센트 그리고 62센트 돈을 벌고 크레딧 콜에서 약 25센트 정도 비용을 지불했죠. 그래서 약 36센트 이상의 수입을 테슬리는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NVDY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다시피 이번 주 초에는 낮게 형성된 가격에서 시작했다가 계속 급등을 했어요. 이번 주 내내. 그 덕분에 안타깝게도 이 크레딧 콜에서 커브드 콜에서 저희들이 약 손실이 약 10센트 정도 발생이 됐고 물론 콜 스프레드에서 열심히 복구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크게 쫓아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NVDY는 약 13센트 정도 수익을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적인 건 지금 195달러의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갖고 있는 33,000개의 합성 옵션이 굉장히 가까워졌죠. 그래서 만약에 다음 주에 195달러 이상 올라가게 되면 합성 옵션에서 수익을 낼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뭐 희망적인 생각입니다. 자, FBY는 여기 보시다시피 굉장히 어제 엄청나게 급등을 했습니다. 어제 약 한 10% 이상 올랐죠. 그래서 700달러에 이제 지금 들어섰고 그 덕분에 650달러에 2월 20, 3월 20일 익스파이어리 되는 총 2,000개의 합성 옵션이 모두 66달러 이상의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실은 합성 옵션 수익이 총 약 1,300만 불 이상 지금 확보를 하고 있지만 뭐 실현은 안 시켰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이걸 조금 2월 20일짜리를 다음 주 중에는 어쩌면 롤업을 해서 수입을 실현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번 주는 FBI는 약 19센트의 손실이 발생이 됐습니다. 코니 같은 경우는 오늘이죠. 1월 30일. 오늘 270달러 그리고 260달러에 있던 총 25,000개 이상의 합성 옵션을 모두 롤 다운을 했습니다. 200달러로. 그래서 200달러 롤 다운 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많이 발생이 됐어요. 10센트, 10달러 이상.
약 1억 6,700만 불의 내부 손실이 발생이 됐고, 이게 그동안 손실이 계산이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코니 가격에. 그래서 오늘 이제 실행시킨 것 뿐이죠. 그래서 아무튼 뭐 계산상 장부상으로는 손실이 1억 6,800만 불의 내부 손실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보시다시피 커브드 콜에서는 돈을 벌었습니다만 글쎄요, 뭐 엄청나게 적죠. 뭐 크레딧 콜에 또 비용도 발생이 됐고 해서 코니는 총 오늘 이번 주에 약 $10 이상의 손실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의 뭐 100%에 가까운 코니의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니까 오늘 그 BTC USD,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가격이 84,000불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침 낮에는 83,000불대에서 움직이더니 오후에 조금 올라갔네요. 그죠? 84,000불. 그래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상당히 아래 사이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이게 좋아질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덕분에 코니와 MSTY 모두 지금 현재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무한정 오르는 주식이 없고 무한정 오르는 코인이 없듯이 무한정 떨어지는 주식과 또 무한정 떨어지는 코인은 없다. 그래서 이게 사이클을 이루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참 안타깝습니다만은 이걸 잘 견뎌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라고 하는 것은 인생살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좋은 시간들이 있었죠. 좋은 시간들도 있고 또 참 힘든 시간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모두 겪어내고 어려운 시간을 겪어내므로 해서 느끼는 어떤 인생의 교훈, 레슨이 있듯이 또 좋은 시간을 겪으면서 또 행복했던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우리 유시민 작가 말씀대로 인생이란 참 많은 고통을 겪는 와중에 조금씩 겪는 즐겁고 행복했던 그 순간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힘을 느끼지 않느냐. 그래서 특히 코니와 MSTY에 투자하신 많은 분들이 계실 걸로 알아요. 저도 MSTY와 이 코니가 전체 포트폴리오의 상당 부분을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비트코인이 정말 이렇게 힘을 못 내고 이런 어려운 시간을 지금 지낸 지가 꽤 됐어요. 그죠? 아마 한 7, 8개월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거치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토로하시고 또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뭐 저라고 무슨 답이 있겠습니까? 저라고 뭐 특별한 답은 없고 그냥 저는 뭐 버팁니다. 저는 이제 또 이걸 뭐 워낙 오래 했으니까 뭐 버티는데 그렇게 크게 힘들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사람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신다는 사실은 또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저도 힘듭니다. 떨어지는 거 보면 그리고 막 이렇게 코니 같은 거 막 저도 계산을 합니다만은 계산사 이렇게 $11씩 돈이 떨어지고 이런 거 보면 뭐 제가 답이 없어요. 답이 없고 또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불과 얼마 전이었죠. 그 팔란티어가 한참 좋을 때 그리고 MSTY도 한참 좋을 때는 막 이렇게 계산상 $10 이상의 수익을 보는 이제 그런 순간들도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이 항상 투자라고 하는 것이 업다운이 교차하는 행복과 괴로운 순간이 교차하는 우리의 인생과 같다. 그래서 너무 오를 때 즐거워할 필요도 없고 또 떨어질 때 또 너무 괴로워할 필요는 없다. 그냥 담담하게 이 시간을 버텨내시는 것이 길게 보면 지나고 오면 또 견딜만 합니다. 그래서 이 순간들을 조금씩 버텨내므로써 우리의 내공이 쌓여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 어떨까요? 그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최고의 방책이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코니는 그렇고 MSTY도 참 보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MSTY가 불과 얼마 전에 12월 달에도 이렇게 롤 다운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큰 돈을 잃었죠. 그리고 이번에 또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 MSTR이 속절없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MSTR이 200달러, MSTR이 470달러에서 떨어지기 시작해서 200달러를 저항선으로 봤습니다만 안타깝게도 200달러도 훌쩍 떨어져서 지금 150달러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지금 현재 140달러까지 낮췄습니다. 그래서 이 롤 다운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많은 손실이 발생이 됐습니다. 약 6,400만 불. 그 덕분에 지금 1달러 이상의 합성 옵션에서 손실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MSTY는 총 1달러 정도 손실이 발생이 됐습니다. 자, 스노이입니다. 스노이는 그런대로 선방해서 이번 주에 약 10센트 이상의 수익을 실현했습니다. 그리고 SMCY도 약 11센트 정도 수익을 발생했네요. 자, 풀티를 보겠습니다. 풀티도 이번 주에 롤 다운을 했습니다. 그래서 180달러에서 150달러로 약 14,330개의 컨트랙트를 롤 다운을 하면서 손실이 약 4,200만 불이 발생이 돼서 이번 주만 총 4,600만 불의 손실이 장부상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합성 옵션에서 4.6달러 그리고 위클리 콜에서 선전을 했습니다만은 해서 29센트의 수익을 냈습니다만 간에 기별도 안 가죠. 그래서 풀티는 이번 주에 약 4.3달러 정도 손실이 발생이 됐습니다. 후이도 역시 변함없이 후이도 어쩔 수 없이 이번 주에 이렇게 큰 롤 다운을 하면서 100달러까지 롤 다운을 했습니다. 135달러에서 그 과정에서 약 4,400만 불 그래서 이번 주 총 4,900만 불의 손실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15달러나 이제 합성 옵션에서 빠져나가죠. 자, 그래서 위클리 콜에서도 나름대로 선방을 했습니다만은 선방을 해서 46센트의 돈을 벌었습니다만 이번 주는 후에는 약 14.7센트 정도의 손실이 발생이 됐습니다. 뭐 이 정도로 간단하게 저희들이 트래크를 살펴봤고 이제 PL 밸런스가 가서 분배금을 어떻게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테슬리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저희 예상은 29센트를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는 32센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8.4% 정도 더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는 돈을 좀 더 벌었죠. 이번 주는 약 10 밀리언 달러 정도 돈을 벌었는데 AI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약 34센트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34센트가 만약에 나오게 되면 약 주간 분배율이 0.97% 지난주보다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테슬리는 AI 프리딕션은 약 34.19센트로 예상이 됩니다. 자, NVDI를 보겠습니다. NVDI 지난주에 7.3센트 예상을 했는데 약 10센트를 줬어요. 그래서 그 지지난주보다 훨씬 더 많이 줬죠. 그래서 약 47% 정도 돈이 더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에는 14센트, 그러니까 14 밀리언 달러 정도 돈을 잃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예상이 0.911로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글쎄 왜 이렇게 갑자기 더 많아졌을까요? 아마 여기 지난주에 47%나 돈이 더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 돈을 훨씬 적게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AI는 돈을 더 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NVDI는 이번 주 AI의 예상치는 약 9.1센트입니다. 자, 코니입니다. 코니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32.78%, 32센트 예상을 했는데 30센트 줬습니다. 그래서 약 5.8% 오버 에스티메이션을 했죠. 근데 그래서 그런지 이번 주는 아무튼 수익이 없죠. 거의 1억 6,400만 불의 손실이 발생이 됐고 그래서 그런지 이번 주는 AI는 약 10센트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10센트 가까이 준 게 지난 11월 26일 날 9.8센트를 준 이후로는
이렇게 낮게 준 적이 없는데 아무튼 이번 주는 굉장히 낮게 예상을 합니다. 아마 이런 손실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은 약 10센트 정도 나왔습니다. 10센트가 나오면 약 0.34% 주간 분배율을 보이는데 글쎄요. 너무 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한번 얼마 정도 나오는지 지켜보도록 하고 AI의 예상치는 10센트 정도, 10센트 정도 되겠습니다. 자, MSTY입니다. MSTY 지난주에 38.43센트를 예상을 했는데 실제 나온 거는 37.25센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근사치에 가깝게 돈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역시 손실이 많기 때문에 AI는 약 19.68센트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0.72%, 0.72%는 지난 12월 달 이후에는 전혀 거의 이런 경우가 거의 없었죠. 근데 아무튼 뭐 지금 손실이 크기 때문에 상당히 낮게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또 지난번에 1월 14일 날 발표된 거는 8억 달러 이상 손실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41센트를 줬거든요. 이제 이런 걸로 보면 조금 너무 낮게 예상을 하는 것 같긴 한데 모르죠 뭐 어쨌거나 AI는 예상은 19.68센트로 지금 MSTY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이 AI가 일단 한번 지켜보고 다음 주에 조금 트윅이 필요한지 트위킹이 필요하면 제가 손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MCY는 지난주 88센트 예상했는데 이번 주 95센트 나왔어요. 그래서 약 8.9% 돈이 더 나왔고 이번 주는 약 2.3밀리언 돈을 벌었기 때문에 지난주보다는 조금 더 해서 약 9.9센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9센트가 나오면 1.31% 지난주보다는 조금 더 나오는 거네요. 일단 한번 그렇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풀티 같은 경우는 지난주는 35.78센트 예상을 했는데 36.88, 약 3% 정도 돈이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역시 돈을 잃었기 때문에 약 29센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센트가 나오면 약 0.72%. 지금 이제 돈을 잃고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상치는 AI 예상치는 이번 주 풀티 29.87센트입니다. 후이를 보겠습니다. 후이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32.89센트 예상을 했는데 45센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예상치보다 훨씬 38%나 많은 돈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에도 역시 손실이 크기 때문에 약 30센트 정도 예상을 합니다. 30센트면 약 0.76%. 근데 위에 보시다시피 이번 그 회계연도에는 사실 1%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AI는 과감하게 0.76% 예상을 한 것 같습니다. 아마 이거보다는 더 주지 않을까요? 근데 뭐 AI 예상은 예상이니까 AI 예상은 후이 30센트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분배금 예상치를 끝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초고배당 투자를 하는데 목적과 운영 전략을 다시 한번 우리가 리마인드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초고배당 뭐 아니면 뭐 배당 투자의 목적을 뭐 굳이 뭐 말로 이렇게 표시할 필요가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제 배당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보통은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현금 흐름의 창출, 즉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제 미리 은퇴를 하신 분들이나 또 은퇴가 가까워지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준비가 이 재무 설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다시피 전문가들이 얘기하시잖아요.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근데 저도 이제 은퇴를 뭐 올해 은퇴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3월 달이 될지 6월 달이 될지 9월이 될지 이건 아직 조금은 약간 유동적이긴 합니다. 저는 뭐 늦어도 6월 정도에는 은퇴를 하고 싶은데 이게 이제 또 떠나가는 마당에 남아있는 일들을 이렇게 잘 정리를 잘 하고 이렇게 좋은 그 끝을 맺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저는 6월 달에는 은퇴하고 싶다라는 의사는 전달했어요. 그래서 회사 측에서 이제 어떻게 나올지를 보고 결정을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뭐 은퇴가 눈앞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주된 직장에서 퇴직을 하게 되면 매달 나오는 몇십 년 동안 다녔던 몇 년을 다녔던 계속 나오는 월급이 없어지면 사실은 그게 충격이 큽니다. 그래서 뭐 국민연금도 있고 뭐 퇴직연금도 있고 또뭐 개인연금도 있겠지만 이제 초고배당 혹은 뭐 고배당 혹은 배당주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목적이 이런 캐시플로우를 셋업하는 것이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이 목적이라는 사실을 항상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경우 처음에 시작은 그렇지만 이게 이제 하다 보면 자꾸 디스트랙션이 생깁니다. 그 주된 디스트랙션이 뭐냐면 특히 초고배당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이 디스트랙션이 뭐냐 하면 이 평균 단가가 자꾸 떨어져요. 이제 거기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근데 글쎄 그걸 이 초고배당 투자가 이제 하시는 분들 처음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이제 저처럼 막 3년, 4년, 막 5년 제 같은 경우는 이 배당주로 이제 전환하기 시작한 게 한 5년 전부터 전환을 해 왔거든요. 조금씩 조금씩.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한 60% 제가 가진 주식의 60% 이상은 다 배당주로 어, 변화를 시켜서 한 5년 정도 걸렸습니다만은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 특히 초고배당 일드맥스라든지 라운드 힐에 그 W 들어가는 게 있죠. 뭐 PLTW, 뭐 MSTW 그 외에 뭐 렉스쉐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일드 부스트 뭐 something something YY 뭐 이렇게 이제 그런 그 초고배당 그 투자 특히 이게 싱글 본주를 바탕으로 하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의 ETF의 가격이 떨어집니다. 이전에 일드맥스 같은 경우는 이 PLTY 그리고 HOOY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랜 기간 그 시작 가격 즉 $50 이상을 유지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사이클이 이렇게 시장 사이클이 돌다 보면 반도체 그다음에 AI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이게 이제 주춤하면서 떨어지죠. 지금 떨어지는 사이클에 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주가 더 이상 오르지 못하고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 ETF도 또한 떨어집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사이클로 해서 떨어지면 이 평균 단가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미 그동안 받으셨던 배당금은 생각을 안 해요, 보통. 배당금은 내가 내 돈이니까 그냥 따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 내가 배당금은 받은 거는 당연하게 내가 받은 거고, 이게 평균 단가가 왜 떨어지냐 이거야. 이게 왜 떨어지니까 나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근데 실제 여러분들이 들어가셨던 가격을 기준으로 평균 단가 떨어짐으로 해서 원금이 줄어들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그 기간 동안에 받으셨던 배당금을 따로 이렇게 쭉 모아가지고 계산을 해보시면 평균 단가 떨어짐으로 해서 줄어든 원금하고 배당금을 그동안 쭉 받으셨던 거를 서로 비교를 해보시면 어떤 분들은 배당금이 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는 손해가 아니죠. 그죠? 그리고 또 비슷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또 평균 단가가 높게 들어가신 분들은 배당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평균 단가가 떨어지는 게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계산해 보면 현실적으로 마이너스 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투자의 목적은 첫째 현금 흐름이 창출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창출된 현금을 여러분들이 재투자를 부지런히 하셔가지고 어떤 복리 효과를 최대로 본다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 테슬리나 콘이나 NVDA의 초기부터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계속 PLTW에도 투자를 하고 PLTY에 투자를 하고 PLTW에 투자를 하고 HOY, HOW 같은 데도 이제 계속 재투자를 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복리를 하나에서만 보는 게 아니고 두 군데에서 연속적으로 복리가 돌아가기 때문에
최적화됐다거나 혹은 최대화된 복리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 투자를 하실 때는 절대 절세 계좌를 이용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IRP에서 이걸 투자를 하셨다. 그러면 여러분 배당금 받잖아요. 그러면 그 배당금에 대한 세금이 계산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일반 세금을 내는 계좌에서 만약에 투자를 하시면 배당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세금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절세 계좌를 이용해서 이 초고배당 투자를 하시는 것이 어떤 인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래서 과세 계좌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퇴직을 하시고 이 여기 뭐 초고배당, 고배당 혹은 배당 주에서 돈을 빼내실 때 제 같은 경우는 과세 계좌에서 먼저 돈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절세 계좌는 계속 돌리는 거죠. 계속 복리 효과를 보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현재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직장을 다니고 또 배당금을 받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과세 기준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이 회사를 퇴직을 하고 그러면 지금 회사에서 받는 급여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과세 표준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낮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한 10년 정도는 과세 계좌를 계속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나이 70까지는 과세 계좌를 계속 비과세 계좌를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복리 효과를 보는 데 들어가는 세금을 이연시키는 거죠. 세금이 없어지는 구자도 있고 또 세금이 이연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그 구자에서는 돈을 한 번도 안 뽑아 쓰는 거죠. 70대까지. 그러고 나서 과세 계좌에서 이제 돈을 빼서 그 돈을 가지고 세금도 내고 또 생활비도 쓰고 뭐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쓰다 보면 그래서 한 70까지 버틸 수 있으면 좋고 뭐 더 가면 좋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70이 넘어가면 일정 액수는 반드시 빼내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을 이제 빼낼 때 그때는 이미 제 과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는 세금은 훨씬 적은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이 초고배당 투자를 목적을 하실 때 현금 흐름의 창출 그리고 두 번째는 복리 효과의 최대화 그리고 최적화 그리고 절세 계좌를 최대한 이용을 하시면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운영 전략으로 들어가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한 종목에 몰빵을 하지 마세요. 한 종목에 몰빵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게 이제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막 옛날에 MSTI 한참 좋을 때 막 MSTI에다 모든 돈을 다 집어 넣으신 분들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렇게처럼 막 그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MSTR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거 진짜 견디기 힘듭니다. 그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분산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요즘 한참 그 뜨거운 이 금, 은, 뭐 이런 데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럼 이제 뭐 지금 금과 은이 막 뜬다 그래가지고 금과 은에다가 또 이렇게 몰빵을 하시는 분들은 스스로 굉장히 큰 위험 부담을 스스로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뭐 금의 몇 퍼센트, 은의 몇 퍼센트,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뭐 테슬라의 몇 프로, 뭐 엔비디아의 몇 프로, 팔란티의 몇 퍼센트, 뭐 이런 식으로 분산을 하세요. 분산을 하시기를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운영 전략이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균형이 잡힌 수익률과 리스크를 조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분산을 하시면 어느 하나가 올라갈 때 정말 막말로 멱살 잡고 전체 포트폴리오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그렇지만 또 반대로 예를 들어서 MSTI는 MSTI 이렇게 코인이 막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떨어지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금도 가지고 계시고 은도 가지고 계시고 또 팔란티언이 뭐 엔비디아니 이런 걸 가지고 계시면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그 속도를 낮출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분산 투자를 하시길 빌어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우리 같은 개미는 이런 기업이나 어떤 그 기관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방대한 어떤 정보 네트워크 그리고 분석할 수 있는 굉장히 고차원적인
미래를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그 기업들이 이 투자 전문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능력을 저희들이 없기 때문에 항상 이 타이밍 투자를 굉장히 멀리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같은 개미에게 가장 최고의 전략은 뭐냐? 시간입니다. 시간. 그래서 이 초고배당 투자 같은 경우도 시간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드맥스, 특히 일드맥스나 이런 그 다른 그 라운드 힐이나 렉스셰어의 이런 일드 부스트 이런 그 초고배당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똑같은 전략입니다. 내가 오늘 1억을 투자를 해서 계산해 보는 거죠. 제가 만약에 어떤 그 ETF를 계산해 보니까 ETF의 그 수익률이 10에서 30%인지 아니면 막 30% 이상인지 막 50%, 60%, 70%막 100%인지 그러면 그 수익률 지금까지 나온 수익률을 계산을 하셔가지고 이 원금을 100% 원금을 배당금으로 이렇게 회수를 하려면 몇 년이나 걸리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이 아는 뭐 제큐, 뭐 제피 이런 것들은 8%, 9%거든요. 이런 경우는 1억 투자해가지고 원금을 배당금으로 받아내는 데는 11년 걸립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3%, 4% 주는 배당킹, 뭐 배당 귀족 이런 주식들은 3%에서 5% 받으면 막 30년에서 20년 걸려요. 원금을 뽑아내는데. 그렇지만 30% 이상 50%다. 자, 그럼 매년 50%의 수익률을 받아낼 수 있는 고위험 커브드 콜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셨다. 그러면 2년에서 4년, 그죠? 2에서 4년 정도는 버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간을, 우리가 가진 최고의 전략인 시간을 투자를 해가지고 2년, 3년, 4년, 뭐 어쩌면 5년까지도 버텨야 된다는 거예요. 5년 안에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5년을 버티다 보니까 막 1년, 2년 버티다 보니까 테슬리 같은 경우는 막 2년에 한 번씩 액면병합을 해가지고 처음에 내가 가지고 있던 만주가 지금 10분의 1로 줄어가지고 1000주밖에 안 돼. 그렇지만 제가 가진 그 원금 회수율이 50%, 60%, 70%, 70%까지 왔는데 지금 앞으로 30%를 더 받으려니까 앞으로 1년을 더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기다리셔야 돼요. 그럼 1년 후에 무슨 일이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원금을 다 회수한 후에는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금 회수한 후에 그때부터 정말 수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제가 1억 투자해가지고 1억을 분배금으로 받아냈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지고 있던 숫자의 그 ETF가 숫자가 뭐 10분의 1로 줄었던 5분의 1로 줄었던 그걸 계속 가지고 계셔야 돼요. 2년, 3년, 4년을 버텨가지고 원금 회수를 했는데 이제 원금 회수했으니까 내가 이놈의 ETF 팔아버릴 거야. 그거 팔고 나서 또 다른 거 사시고 하셔도 돼요. 근데 그 2년, 4년을 왜 기다리셨냐 이거죠. 원금 회수를 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익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팔아버리면 기다린 보람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초고배당 투자의 운영 전략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을 들여서 원금을 회수한 후에 그때부터 실질적인 수익이 시작되는 겁니다. 제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3년 넘었죠. 그죠? 3년 넘는 시간 동안에 한 1년, 한 2개월, 3개월 만에 원금 회수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1년 넘게, 그죠? 1년 넘게 수익을 낸 겁니다. 지금 거의 2배를 벌었어요, 2배. 그럼, 그래서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처음에는 막 1달러씩 주던, 배당이 지금 뭐 일주일에 10센트, 그죠? 일주일에 5센트, 뭐 10센트를 주던, 5센트를 주던 상관이 없어요. 왜냐? 저는 시간이 있으니까 이미 뭐 원금 다 뽑아가지고 그 원금으로 다른데 다 투자했어요. 그 다시 계속 컴파운딩 복리가 생기는 거고. 그리고 엔비디아, 뭐 코니, 뭐 테슬라 이런 것들은 배당금이 얼마가 되든 그만큼은 계속적으로 이익이라는 거죠. 시간이
계속적으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식으로 황금알을 계속 놓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럼 뭐 앞으로 1년이 가든 2년이 가든 이 초고배당 ETF가 1년 후에 없어지든 상폐가 되든 2년 후에 없어지든 10년 후에 없어지든 그 기간만큼은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안타까운 분이 이렇게 정말 그 최고의 인내력과 결단력을 가지고 기다려 2년, 3년, 4년, 5년을 기다려 가지고 원금 회수됐어요. 이제부터 매주 돈이 그냥 따박따박 들어오는데 그걸 그 평단이 떨어지고 원금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에 그걸 팔아버리시는 분들.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너무너무 안타깝고, 제가 뭐 이래 해라 저래 해라 말은 못 하는 거지만, 물론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는 거지만, 원금 회수하고 나서 파시는 분들, 정말 다시 한번 팔기 전에 다시 한번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2년, 3년을 기다려서 원금 회수했어. 이제부터는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부터 뭐 일주일에 뭐 돈이 50만 원이 들어오든 10만 원이 들어오든 100만 원이 들어오든 따박따박 들어오는 거예요. 이 ETF가 살아있는 한 계속 들어오면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재투자를 할 것이냐. 만약에 생활비 안 써도 될 경우에 그럼 한 일주일에 100만 원씩 일주일에 50만 원씩 들어온다. 그럼 일주일에 50만 원 가지고 내가 이거를 50만 원이니까 내가 이걸 가지고 VOO를 사자, SPY를 사자, QQQ를 사자, QQQM을 사자, 아니면 QQQI를 사든지, SPYI를 사든지, JQ를 사든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걸 팔아버리면 스스로 지금 황금알을 낳는 그 위에 목을 베버린 거잖아요. 왜 그래요? 그럴 필요가 없지. 그래서 아무튼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초고배당 투자의 운영의 가장 중요한 전략은 원금 회수할 때까지 눈을 감고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린 후에 무엇을 할 것이냐. 그 기다리는 동안에도 분배금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계속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현금을 가지고 계시고 싶은 분은 현금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 돈을 뭐 생활비 써야 한다면 쓰시는 분들 계실 테고 어쨌든 간에 원금 회수할 때까지는 절대 팔지 말고 기다렸다가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데 계속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원금 회수 끝났다. 그럼 그때부터는 정말 파티 한번 하시고, 예? 파티 한번 하시고 가족들 데리고 나와서 드디어 내가 연금이 생겼어. 이게 연금이 되는 거예요, 연금이. 이게 뭐 문제는 이게 5년을 더 갈지 10년을 더 갈지 저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아까 제가 처음에 오늘 시작할 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일드맥스는 이 돈을 엄청나게 벌어다 주는 ETF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들이 상폐시킬 이유가 없어요. 그럼 계속 뭐 돌리는 거예요. 계속. 또 중간에 가다가 뭐 또 1년, 2년 후에 이게 계속 평단이 떨어지니까 ETF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떨어지면 또 뭐 5대1로 액면평가를 하든지 하겠죠. 하라 그래요. 하고 나서 또 남아있는 주식에 대한 분배금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럼 계속 받는 게 계속. 그래서 아무튼 이제 가장 중요한 운영 전략은 원금 회수할 때까지 버티는 것이다.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로 리스크, 미디어 리스크, 하이 리스크 이런 식으로 적절하게 섞어서 하시면 어느 정도 안정적인 예상 가능한 월 분배금 수익이 계산이 될 것이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일드맥스나 혹은 이런 종류의 이 ETF를 가지고 단타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크게 실수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단타 하는 게 아닙니다. 단타 하시고 싶으면 본주를 하세요, 본주. 이 ETF 가지고 단타 하시면 안 돼요. 단타 하시는 분들 내가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100% 돈 잃습니다. 절대 단타 하지 마세요. 그래서 단타 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안 돼. 이런 거는 정말 단타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stick to the goal. 현금 흐름의 창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현금 흐름의 창출에 목표가 없으신 분들은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운영을 하실 때 이 자산 배분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국장이 엄청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국장을 갖다가 이제 앞으로 계속 이렇게 좋아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내년에 지금 한국 정부에서
엄청나게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MSCI에 한국의 주식시장이 MSCI에 편입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만약에 MSCI에서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MSCI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을 한국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충족을 시키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MSCI에 뭐 올해나 뭐 내년에 MSCI에 한국 코스피가 들어간다. 아니면 코스닥이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 어마어마한 이 호재입니다. 한국의 주식시장으로 봐서는. 그래서 국장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몇 퍼센트 정도는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달러 자산이라고 하는 게 우상향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달러 자산을 가지고 계시면 그 자체만으로 달러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한국의 그 인플레이션 해치 효과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미국 시장에서도 달러 자산을 가지고 계시고, 또 채권, 한국의 채권도 있을 테고, 미국의 국채도 있을 테고, 회사 채권도 있을 테고, 특히 J&J 같이 이 뭐죠? 신용도가 AAA, 트리플 A, 그죠? 세계에서 제일 신용 좋은 회사가 이 J&J입니다. 이 회사들이 회사채를 발행을 하는데 그 회사채의 이율이 거의 5%예요. 막 4.78%거든요. 그런 거는 트리플 A 같은 경우는 미국이 AA2입니다. 근데 한국은 AA3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하고 한국 정부보다 이 크레딧이 더 좋은 회사가 J&J입니다. 이런 그 회사채 같은데 적당히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 자산 배분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라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뭐 오늘 막 그냥 두서없이 막 이렇게 운영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저의 개인적 의견일 뿐이고 여러분들의 투자 자문이 아니고 여러분 투자는 본인의 전적인 결정과 책임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왜 이 초고배당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셨는지 초심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단타를 해서 돈을 벌기 위해 사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그 노후 대책의 현금 흐름의 창출로 노후 은퇴 자금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셨습니까? 초심을 다시 한번 둘러보시고 그거를 성공적으로 끌기 위해서는 버텨야 됩니다. 원금 회수할 때까지 버티고 또 버티고 나면 이 초급배당 ETF들은 여러분들의 든든한 연금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빌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